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거주 중인 20대 중반의 신체 건장한 남자입니다. 제게는 어느 누구도 해보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이런 고민을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도 말을 못하는 중이라 더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나마 사연을 적으면 제 고민이 덜어질까 싶어 글을 적네요. 일단 간략하게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저희 집에 입양하러 오게 된 제 친누나를 사랑합니다. 감히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인 걸 잘 알고 있고, 누가 보더라도 손가락질 할 만한 상황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었던 마음이었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음의 벽만 더 깊어지고 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결혼을 하시고 빨리 아기를 가지고 싶어서 엄청 노력을 하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력이라는 노력은 다 해봤지만 결국 애가 생기지 않았었다네요. 그래서 왜 그런지 알기 위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엄마가 불임 가능성이 매우 크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냥 아이 없이 행복하게 지내면 되지 않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엄마에게는 아이를 낳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셨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엄마는 어릴 때 부모님 없이 고아원에서 자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게 평생의 목표이자 꿈이셨던 거죠. 오죽하면 그런 꿈을 조금이라도 빨리 이루기 위해서 청춘을 다 포기하시고 고작 22살이란 어린 나이에 시집을 오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런 엄마에게 불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임신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있었고, 그런 엄마에게는 우울증이라는 증세까지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나날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병세가 깊어지셔서 저희 아빠는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단을 내리게 되셨답니다. 그건 바로 다름 아닌 자식을 입양하는 거였죠. 그래서 엄마를 오랫동안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더군요. 굳이 우리의 피가 섞이지 않더라도 입양을 해서 친자식처럼 키우면 충분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고 했답니다. 결국 엄마는 오랜 고민 끝에 아빠의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고, 지금의 저희 누나를 입양하게 되었던 거죠. 입양을 할 때 당시에는 18개월의 어린 아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했고, 특히나 눈이 똘망똘망해서 처음 보는 순간 곧바로 이 아이다 싶어서 곧바로 입양하겠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부모님은 친자식은 아니었지만 그토록 꿈에 그리다가 얻게 된 딸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친딸처럼 대하면서 키우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엄마는 입양되어 온 딸도 너무 소중했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를 안고 불임 클리닉을 지속적으로 받아오셨대요. 그러다가 결국 기적적으로 저를 임신하는데 성공하셨고, 누나가 6살 되던 해에 제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누나는 남들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한 남매들처럼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오면서 자랐고, 특히 엄마는 제 누나를 친딸처럼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셨죠. 사실 그런 모습을 제 눈으로도 직접 봤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는 누나가 입양이 되어 온 사실을 몰랐을 때였죠. 주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평소처럼 집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누나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는 제게 집에서 꼼짝 말고 있으라고 하셨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정신없이 뛰쳐나가더라고요. 알고 보니 누나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던 거라서 멀쩡했었는데 엄마의 손에는 붕대가 칭칭 감겨 있으셨죠. 그때 당시에는 어린 나이라서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서 몰랐는데 훗날 들어보니 엄마는 누나가 너무 걱정되는 마음의 제정신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빨리 가려고 마음이 앞서다 보니 문을 닫다가 실수로 손이 끼어버렸고 피가 날 정도로 세게 다치셨던 거죠.
그때 그 말을 듣게 되면서 엄마가 누나를 얼마나 친딸처럼 생각하는지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별탈 없이 지내던 중 누나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도 너무 충격적이었던 때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부모님은 저희를 불러 앉혀 두시고는 누나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결국에는 알 수밖에 없는 사실이기도 하고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못한 채 알게 하는 것보다 앞으로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기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지금과 달라질 거는 단 1%도 없다면서 저와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진심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친딸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하셨죠. 하지만 당시 누나는 아직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절대로 생각조차도 못해보던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몇 개월 동안 엄청나게 방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누나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왠지 모르게 조금은 어색해져서 한동안 서먹하게 지냈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그런 누나의 모습에도 부모님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진심을 담아 누나를 설득했고 매일 같이 계속 사랑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결국 누나도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부모님의 바램대로 몇 달 가지 않아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로 인한 문제는 누나가 아니라 제게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사춘기를 좀 심하게 겪게 되면서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심각했었죠. 그때 당시 대학생이 된 누나와 하루가 멀다 하고 진짜 엄청나게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하고 말았던 거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도대체 왜 그런 한심한 짓을 했던 건지 제 자신이 원망스럽네요. 그때 당시에 무슨 짓을 했었냐면 저는 바보같이 대학생인 누나와 다투게 될 때마다 말싸움에서 항상 지고는 했었습니다. 누나는 나이도 저보다 6살이나 많을 뿐더러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기분이 나쁜 나머지 매번 말끝마다 입양아 주제에 이런 소리를 누나한테 했고 굴러온 돌이면 조용히 짱 박혀서 지내라고 못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때는 누나도 덩달아 화내고 같이 욕을 해서 별로 상처받는 줄을 몰랐었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우연치 않게 누나가 매일 같이 쓰던 다이어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이어리에는 사랑하는 내 동생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비슷한 내용들과 스스로에게 괜찮다, 힘내자라는 이런 글들을 엄청 많이 써놨더라고요. 그 글을 읽자마자 누나에게 너무 미안해졌고 저도 어느 정도 제정신으로 돌아왔기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입장 바꿔서 누나처럼 입양을 왔는데 동생에게 저런 소리를 들으면 어떨까 생각해보니 너무 서러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방에서 가슴이 미어터져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누나와의 마찰은 단 한 번도 없게 되었죠. 사실 누나와 그렇게 자주 다투던 이유도 아마 저도 모르게 시기 질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누나는 원하는 바가 있었기에 재수를 하더니 결국 서울 명문대학교에 입학을 할 정도로 엄청 똑똑했었죠. 타고난 머리도 있었겠지만 매일 새벽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봐왔던지라 정말 노력이 어마어마했던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학비도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다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액 장학금도 받으면서 대학교를 다녔고 밥값이며 차비며 그런 사소한 용돈들도 과외를 해서 번 돈으로 충당하고는 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번 돈의 절반은 부모님께 용돈으로 챙겨드렸고 그 반중에 3분의 1은 항상 제게 친구들과 맛있는 거 먹으라면서 용돈으로 주고는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 누나는 심성이 너무 고운 착한 여자였었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엄청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제게는 누나의 존재는 정말 친가족 그 이상의 존재였었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누나가 제 동경의 대상이었고,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가슴이 떨리는 여자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누나가 되게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건 제가 20살이 되어서 대학교에 들어간 지 몇 개월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누나는 오랜만에 동생이랑 밥 먹고 싶다면서 저희 학교로 찾아온다고 했죠. 그렇게 친구들과 같이 있는데 누나가 도착을 했고 주변에 있던 친구들의 반응이 가관이더군요. 사실 누나가 학창 시절부터 인기가 굉장히 많은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얼짱으로 불리면서 학교를 다녔었고 방에는 남자들에게 받은 선물들로 온통 가득했던 것도 많이 봐왔었죠. 심지어 키는 170 정도 되었기 때문에 몸매가 마치 모델처럼 훌륭했었기에 외적으로 완벽에 가까웠고 서울 명문대에 들어가서 전액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머리도 비상했었기 때문에 인기가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 친구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뭔가 기분이 더럽다고 할까요? 매번 짓궂은 농담을 하고 할 말 안 할 만 안 가리던 놈들이 그 날 이후로 지긋지긋할 정도로 누나를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하는데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누나가 다른 남자와 있는 걸 상상만 해도 뭔가 밥을 먹다가 체한 것처럼 기분이 답답해졌고 기분이 엄청나게 나빠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평상시에도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나가 생긴 건 천상 여자같이 생겼는데 하는 행동은 또 털털한 성격이었죠. 그래서 더운 게 싫다면서 집에서는 짧은 바지와 민소매만 입고 다녔습니다. 솔직히 그런 모습을 봐도 원래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고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런 모습들이 민망해 보이기 시작했고 가슴이 쿵쾅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도 제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평생을 늘 매일같이 봐오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내가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진심으로 큰 병이 걸린 게 아닐까 싶어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나 진지하게 생각도 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건 병이 걸린 게 아니라 제가 누나를 좋아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마음을 인정할 수도 없었고 억지로라도 아니라고 믿고 싶었죠. 저 혼자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면서 죄책감에 시달렸고 제발 정신 차리자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셀 수도 없이 마인드 컨트롤을 시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바라는 마음은 보기 좋게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날이 가면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누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갔던 거죠.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누나는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학 교수님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셨는데 미국에 있는 명문 학교의 교환 학생으로 추천을 해줄 테니 갔다 오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당연히 앞으로 살면서 해볼 수 없는 좋은 경험이고 도움이 되는 걸 텐데 그게 좋겠다고 맞장구를 치셨죠. 저는 너무 보내기 싫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에는 위험한 사건 사고가 많아서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자칫 잘못하면 유학 갔다가 안 좋은 길로 빠지는 경우도 많이 들었다고 하면서 절대 보내면 안 된다고 하면서 반대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니나 다를까 제 발언은 씨알도 먹히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누나는 미국 명문대학교로 교환학생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죠. 솔직히 그때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누나와 떨어지면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도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했고 기대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장난이라도 치는 건지 1년 가까이 누나를 못 보고 지내다 보니 제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더 커져버렸던 거죠.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누나가 보고 싶어서 시도 때도 없이 생각을 했고 제 곁에서 없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기에 마음이 더 애틋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가족으로 평생 곁에 있으면 되는 게 아닌가도 생각을 해봤지만 그러다가 결국 누나는 결혼을 하게 될 테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독립을 해서 곁에 있을 수가 없을 테니 그런 상황은 생각조차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다른 남자와 같이 있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싫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솔직히 이런 생각까지 들더군요. 까놓고 말해서 어차피 누나는 부모님의 친자식도 아닌데다가 나와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으니 호적에서만 정리하면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저와 혼인신고하면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주위에서 저희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문제가 있긴 하더라도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고작 주위 사람들 시선 때문에 제 인생이 좌지우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그런 모든 생각들을 마치고 나서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누나가 유학이 끝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심을 털어놓으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죠. 솔직히 이런 마음을 먹기까지 누나가 온전히 저를 친동생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았으면 저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누나는 맨날 지나가는 말로 우리 잘생긴 동생 아까워서 누구한테 주냐? 그냥 누나랑 평생 살면 안 돼 이런 말들을 입버릇처럼 자주 말했었고 아무리 남매라지만 둘 다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볼에 뽀뽀를 하는 건 기본이었고 시도 때도 없이 뒤에서 백허그를 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누나도 제게 다른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죠. 그날은 누나가 알바 급여가 들어왔다고 연락이 오면서 맛있는 거 사준다고 대학로에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나랑 데이트를 한다는 생각에 마냥 기분이 좋아서 신이 났고 눈썹이 휘날리게 달려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같이 먹다가 둘이서 처음으로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누나는 주량이 엄청 약한 것 같더라고요. 얼마 마시지도 않았는데 금방 혀가 꼬인 말투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예전에 제가 입양하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한 게 너무 슬펐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만약 우리가 남매로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각자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라고 하더니 혹시 연인으로 만났을 수도 있었으려나 이러더군요.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고 술이 다 깨버렸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내 동생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장난친 거라고 하더군요. 그때는 저도 술에 조금 취했던 상황이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지나고 생각해보니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할 말은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말들로 인해서 솔직히 저는 어느 정도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결심했습니다. 누나도 어느 정도 나에게 마음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서부터는 미국에 있는 누나와 일주일에 3번씩은 통화를 했습니다. 기왕이면 남자친구처럼 느껴지게끔 은근슬쩍 그런 분위기를 풍기려고 했고 나중에는 뭔가 누나와 남동생 간의 대화를 한다기보다는 연인과 대화를 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누나 없으니까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서 시간이 안 간다고 했고 그런 제 말을 듣고서 눈치를 챈 건지 아닌 건지는 몰라도 누나도 지금이라도 당장 저를 보고 싶다고 하면서 요즘에는 맨날 자기 전에 항상 제 사진을 보다가 잠든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더딘 시간은 결국 지나갔고 그토록 기다리던 누나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짜가 다가왔죠. 누나는 평일 낮 시간에 귀국을 한다고 했고 맞벌이를 하시는 저희 부모님은 같이 갈 수가 없겠다면서 저에게 누나 마중을 나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혼자 가는 게 좋았기에 하늘도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데 듬직한 남자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엄마의 차를 빌려 타고서 혼자서 누나를 데리러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된 초보 운전자라서 엄청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누나의 귀국 시간에 맞춰서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때마침 누나가 저 멀리서 나오면서 손을 흔드는데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죠. 유학을 가기 전보다도 훨씬 더 예뻐 보였고 왠지 모를 성숙미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미국 가면 기름진 음식들로 인해서 살이 찌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누나는 스스로 관리를 잘했는지 몸매도 그대로 날씬했고 운동을 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누나는 점점 가까워지자 달려와서 저를 끌어안더니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다면서 그 사람 많은 곳에서 갑자기 제 볼에 뽀뽀를 하더군요. 순간적으로 가슴이 두근거려서 터져버릴 것 같았지만 무덤덤한 척 잘 지냈냐고 인사를 했죠. 그렇게 반가운 인사를 마치고 엄마의 차를 타고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긴장해서 그랬던 건지 운전 미숙으로 실수를 해버려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러자 누나는 처음에는 다 그런 거라면서 자신이 운전한다고 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고 창피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듬직한 남자다운 모습을 보이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망신인 건가 싶었죠. 그래서 자존심 내세우면서 계속 운전을 할까도 생각했지만 사고가 날 뻔한 게 너무 무서운 나머지 어쩔 수 없이 누나에게 핸들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누나는 미국에서 차를 많이 몰고 다녔던 건지 운전 실력이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완전 일취월장했더군요.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물어봤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느라 바빴을 텐데 운전 실력이 왜 이렇게 늘었냐고 했죠. 그러자 누나는 주말이나 이럴 때 남자친구랑 놀러 다니면서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얻어맞는 기분이었고 순식간에 기분이 엄청 나빠졌습니다. 그동안 남자친구가 있는 걸 왜 안 말했냐고 물어봤더니 굳이 그런 말을 왜 해야 하냐고 되물어 보더라고요. 그때 제 감정은 누나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렇지 않은 척 계속 물어봤죠.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귀국을 한 거냐고 했더니 미국 남자애랑 몇 개월 사귄 건 맞는데 3달 전쯤에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때 들었던 기분은 여자친구가 저 몰래 바람을 핀 걸 알게 된 기분이랄까. 아무튼 엄청 기분이 오묘해지는데 질투도 나고 화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뒤로 급격하게 상황이 어색해졌고 대화를 거의 하지 않은 채로 집까지 왔습니다. 누나는 아무 말 없이 무표정으로 있는 제게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것 같다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지만 그 이유를 어떻게 말할 수가 있나요? 그냥 컨디션이 안 좋다고 대충 얼버무리면서 말하고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닫고 침대에 누워서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방 문이 열리더니 누나가 또 짧은 바지에 민소매 차림의 편한 복장으로 제 옆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저를 우습게 생각한다는 기분에 짜증이 났고 나도 다 큰 남자인 거 모르냐고 그렇게 입고 다니지 좀 말라면서 화를 냈습니다. 누나는 갑작스럽게 달라진 제 모습을 보고 놀라더니 진지하게 물어보았죠. 너 갑자기 왜 그러냐며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냐고 묻는데 제 침대에 걸터 앉아서 걱정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그냥 돌아 누워버렸는데 누나는 억지로 저를 돌려 눕히더니 걱정되어서 그런다면서 무슨 일 있는 건지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갑자기 화를 내냐면서 1년 가까이 못 보다가
오랜만에 봤는데 네가 이렇게 이유도 설명 안 해주고 화만 내면 조금 서운해지려 한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뒤돌아서 얼굴을 쳐다봤더니 약간 눈물이 맺혀 있고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누나의 그런 표정을 보고 나서부터 뭔가 모르게 마음이 싱숭생숭해졌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누나의 손을 지그시 잡고 내가 누나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을 해버렸죠. 누나는 갑작스러운 제 고백에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너 이게 무슨 의미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난리가 났구나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핑핑 돌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제 속마음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고백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는 그 상황에서도 저의 모든 신경은 누나의 표정 변화를 감지하는데 쏠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란 표정에서 조금은 화난 표정이 되었다가 제가 진심을 담아 설명을 하니까 누나 표정이 애매하게 변해가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정리되지 않은 제 속마음을 누나에게 다 말하고 나서 둘 다 아무 말 없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누나는 그 정적을 깨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죠. 누나도 솔직하게 말한다면서 제가 아주 가끔 남자로 보이기도 했는데 일단 우리 사이는 남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답니다. 그리고 정말 만약에 우리가 남들 몰래 연인 사이가 된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비밀은 없기에 언젠가는 이 모든 사실이 다 밝혀질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은 어떻게 할 것이며 특히 부모님께서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실까봐 걱정도 되고 우리한테 실망할 것을 생각해보면 도저히 그런 사이는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죠. 어차피 누나랑 나랑 같은 핏줄도 아닌데 법적으로 따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누나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라며 절대 부모님과 다른 사람들은 좋게 봐줄 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대답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지만 제 생각은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대체 왜 남들 시선을 이렇게까지 생각하냐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누나는 제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데 남들 시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면서 안 된다고 말하면서 선을 긋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오랜 시간 동안 설득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너무나도 단호했고 아닌 건 아닌 거라며 강하게 나와서 저는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대답을 했고 앞으로 마음에 부담 주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럴 일 없을 테니 걱정 말라고 말해버리고는 집 밖으로 나와버렸죠. 그렇게 며칠 동안 저희는 서먹한 사이가 되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늦은 시간에 누나는 저보고 술이나 마시자고 하면서 밖에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약속이 있어서 오늘은 어렵겠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러자 누나는 약속 끝나고 오라며 이렇게 자꾸 불편하게 지내면 누나는 앞으로 같이 지낼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까지는 바라지 않았기에 누나가 말해준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됐고 서로 최대한 침묵을 지켜가면서 각자의 술잔을 빠르게 비워갔습니다. 빈속에 빠르게 먹다 보니 점점 취기가 올라왔고 서로가 취중진담을 하게 되었던 거죠. 누나는 제가 며칠 전에 했던 말들이 얼마나 진심이었던 건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살 때부터 이런 감정이 들기 시작했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솔직히 내 마음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 누나가 했던 말들
이미 다 생각해 본 거라고 했습니다. 누나는 제 대답을 듣고 나서 아무 말도 없이 계속 술을 마시다가 정말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다 감당할 자신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내 인생 모든 걸 다 걸 생각으로 진심으로 고백한 거라고 말을 했고, 부모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누나도 그날 이후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들어가고 계속해서 제 생각만 났다고 합니다. 그동안 눌러오면서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버린 건지 자신의 감정이 주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저희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게 되었고 큰 두려움을 아는 채로 연인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연인이 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알콩달콩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만나왔었죠. 심지어 저희는 단 한 번도 다툼 없이 오롯이 사랑만을 주고받으면서 지금까지도 부모님은 모르게 만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몰래 만나는 걸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지 싶더군요. 그로 인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로 간의 걱정들이 늘어났고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저희의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대기업에 취직한 누나에게 맞선 자리를 계속해서 주선해주고 계시는 상황이었고 결국 누나는 부모님의 계속되는 성화에 모시겨 소개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와 합의하에 나갔음에도 매번 제게 미안하다면서 다른 남자들과 맞선을 보고 오는데 그럴 때마다 속이 뒤집어질 것 같고 당장 모든 비밀을 말해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이 사실을 밝혀버리면 너무나도 큰 충격이 되실 걸 알기에 대책 없이 함부로 말씀을 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심지어 저는 아직도 군대를 다녀오지도 못한 상태이다 보니 그렇게 말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이렇게 고민을 접게 된 가장 큰 문제는 앞서 말했듯이 저와 누나는 3년간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갑자기 다툼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다툼의 시작은 며칠 전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즐겁게 데이트를 하고 식사를 하고 있다가 누나가 화장실을 갔죠. 그때 때마침 카톡이 오게 되었고 별 생각 없이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천천히 봤더니 그 사람은 얼마 전에 맞선을 봤던 남자였고 제게 말하지 않고 저 모르게 또 다시 둘이서 데이트를 했더라고요. 화장실에 다녀온 누나에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따지듯이 물어봤고 누나는 그 남자가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잠깐 얼굴만 본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은 누나가 회사 근처에서 자취 생활을 시작해서 혼자 나가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자랑 만난 날짜에 연락이 안 됐던 날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어떻게 때마침 그날 저녁에 연락이 안 된 거냐고 이 남자를 만나고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니냐고 솔직히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피곤해서 그냥 일찍 잠들었을 뿐이지 무슨 소설을 쓰는 거냐면서 다른 일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도 남자들만의 직감이 있다라고 할까요? 저희가 이렇게 애매하게 만나는 시간만 길어지다 보니 누나도 이런 상황이 지쳐가서 다른 남자를 찾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은 시간을 끌다 보면 제가 사랑하는 누나를 영원히 잃을 것 같아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싶었죠. 그런데 그때 때마침 이곳에서 수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용기를 내서 수많은 분들이 모시는 이곳에 제 사연을 적어 보내게 된 거죠. 제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건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께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지금의 이 모든 비밀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할 것이며 내년이면 군대를 가야 한다는 문제와 앞으로 취직을 해서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부담까지요. 정말 지금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진작 해결했었으면 됐을 문제들이 지금 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네요. 저는 절대로 누나를 잃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저희가 평생 행복하게 결혼까지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가감 없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서 거주 중인 20대 초반의 평범한 대학생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남들에게 일어나지 않을 만한 특이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많은 분들에게 의견을 묻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네요. 저는 학창 시절부터 있는 듯 없는 듯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조용한 캐릭터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학교에 가봤자 공부는 안 하고 매일같이 잠만 자는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었죠. 그러던 중 저희 엄마의 심장이 급격히 안 좋게 되면서 큰 수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수술실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깨어나게만 해달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효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겠구나라는 걸요. 솔직히 엄마가 제 곁을 일찍 떠날 거라는 생각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엄마는 제 친구들의 엄마들과 비교하면 나이가 훨씬 어렸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네요. 엄마는 이른 나이에 저를 가지셔서 21살에 저를 낳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젊은 편에다가 외모도 동안이셔서 길을 가거나 마트에 갔을 때도 엄마 아들로 보지를 않고 누나와 동생 정도로 보는 경우도 많았을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하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정말 다행스럽게도 엄마의 수술은 무사히 끝나서 회복을 하셨고 그때부터 저는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어릴 때부터 목표로 삼아온 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에 대학교부터 가자고 마음을 먹었었죠. 그래서 저는 최소한 서울에 있는 이름 좀 알아주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삼수를 한 끝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서울에 있는 명문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죠. 정말 삼수를 하는 기간 동안 말도 못할 정도로 고생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저와 가족들은 누가 보면 창피할 정도로 모두 다 같이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대전이 고향인 저는 학교에 다니기 위해 서울에 자취방을 구하게 되었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대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삼수 만에 꿈에 그리던 대학에 가는 거라 저는 남들보다도 더 대학 생활에 기대가 많았었죠. 하지만 심장이 좋지 않은 엄마는 제가 타지 생활을 하게 되어서 과할 정도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어릴 적 친하게 지내던 친구분이 서울에서 살고 계셨는데 그 아줌마에게 부탁을 해서 시간이 될 때마다 저에게 한 번씩 들러서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서울에 자취방을 구할 때 엄마의 친구분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인상은 조금 놀랐습니다. 엄마가 친구분이 예쁘다고 하셔서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너무 미인이더군요. 심지어 저희 엄마도 동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지만 이 아줌마는 훨씬 더 어려 보이는 외모였죠. 그리고 만나기 전에 간단히 이야기를 들었는데 엄마의 친구분도 결혼을 하셨지만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신 상태라고 하셨고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돈을 잘 벌면서 싱글 라이프를 즐기면서 지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망설여졌습니다. 엄마와 또래여서 그렇지 아줌마라고 하기엔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제 엄마 친구여서 호칭을 아줌마라고 했을 뿐이지 겉으로 보면 몇 살 차이도 안 나 보이는 누나로 보였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강렬했던 첫 만남을 뒤로하고 제가 자취를 시작하게 된 후로도 아줌마는 감사하게도 2주에 한 번씩은 저를 찾아와서 잘 지내는지 보셨고 친구 아들이 타지에 와서 고생한다고 밥도 몇 번 사주시고 용돈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줌마를 보면 볼수록 제 감정이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아줌마를 처음 봤을 때만 해도 단순히 엄마의 친구라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줌마에게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줌마는 나이도 40대 초반이셨지만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였어요. 많게 봐도 30대 초반 정도로밖에 안 보였고 솔직히 20대와도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이 길을 걷고 있으면 또래의 여자친구랑 걷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몸매도 너무 좋으셨죠. 복장도 항상 평범한 의상보다는 남자들의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의상을 주로 입었었고, 제가 느꼈던 첫 느낌은 젊은 사업가에 아주 세련되고 예쁜 전형적인 서울 여자 같다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아줌마는 제 엄마의 친구인데 이건 아니다 싶다고 생각을 했고, 이상한 생각은 상상조차 해서도 안 된다고 제 스스로를 더욱 엄격히 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저를 잘 챙겨주는 아줌마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이 컸었고, 엄마한테도 아줌마가 잘 챙겨주셔서 밥도 잘 먹고 있고 아주 잘 지낸다며 걱정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참 지금 생각해봐도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대학교에는 젊고 활기가 넘치는 여자들이 가득했지만 그런 여대생들에게는 호감이 가지 않고 성숙한 느낌의 아줌마한테만 자꾸 마음이 끌렸던 게 신기하네요. 누가 봐도 정신이 나간 놈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하나요? 차라리 한 번씩 만나지 않거나 연락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줌마를 2주에 한 번 정도씩은 꾸준히 만났고 챙겨주신 용돈도 잘 쓰고 있고 학교 생활도 재밌게 하고 있다면서 안부 연락은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제 마음을 제어하기가 힘들어서 일부러 더 바쁘게 대학 생활을 했고 이상한 생각을 떨쳐내려고 노력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5월 달쯤 중간고사가 끝나게 된 날 아줌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학교 와서 처음으로 시험을 치르느라 고생 많았다면서 맛있는 밥 제대로 한 끼 사줄 테니까 밖에서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좋다고 말했고 학교에서 기다렸습니다. 여성들이 탈만한 고급스럽고 세련된 오픈카를 타고 오는데 진짜 엄청 고급져 보여서 우와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처음 타보는 외제차에 감동하는 동시에 아줌마의 능력이 멋있어서 더 예뻐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강남 핫플레이스로 향했고 딱 봐도 엄청나게 비싸 보이고 고급스러운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비싸 보이는 꽃등심을 대수롭지 않게 시키는데 역시 사업을 하셔서 그런지 열과 넘쳐 보이더라고요. 평생을 1인분에 3,000원짜리 냉동 삼겹살만 먹다가 1인분에 몇만 원씩 하는 꽃등심을 먹으려다 보니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너무 감격하면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꽃등심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아줌마는 웃으시면서 천천히 마음껏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술은 잘 먹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삼수하면서 공부만 미친 듯이 하느라 술을 자주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타고나기를 술을 잘 마셨었기에 자신감 반장난 반으로 말했죠. 저는 주량이 무적에 가까워서 살면서 취해 본 적이 없다면서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시험 끝난 기념으로 소주 한잔 해볼까? 하시면서 술을 시키더라고요. 저는 오랜만에 소맥을 마시고 싶다고 하면서 소맥을 마시자고 했어요. 그렇게 아줌마와 저는 소맥을 한 잔, 두 잔 쉴 새 없이 마셨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저는 장학금이 절실했기 때문에 매일같이 학교 집 이렇게만 생활하다 보니 술 마시는 것 또한
참 오랜만이어서 술이 술술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아줌마와 술을 마시면서 만나게 된 이후로 처음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줌마는 술이 조금씩 취하시는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2년 전에 결혼을 했었는데 결혼 생활이 생각과 달리 너무 마음에 맞지 않아서 겨우 1년 만에 서로 간에 합의로 이혼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해주시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많이 외롭다면서 편안하게 만날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말을 갑자기 왜 하는지 의아하긴 했었지만 술이 취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삼수하느라 공부만 엄청 했다고 들었는데 대학 생활은 어떤 것 같냐며. 이제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여자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좋지 않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큰둥하게 대학 생활이 뭐 지루하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오히려 학교에서 노는 것보다 아줌마랑 노는 게 더 재밌네요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설마 내 말에 기분이 나쁘면 어떨까 걱정하면서 쳐다봤더니 아줌마는 내심 기분이 좋은지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피식 웃는 모습을 보니까 술에 취해서인지 또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대학교 애들이랑은 다르게 눈길이 가는 의상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꾸만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배가 불러올 때쯤 아줌마는 저녁은 다 먹은 것 같으니 이제 슬슬 일어나자고 하시더군요. 내심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조금 서운해 하려고 하는데, 아줌마는 여기 근처에 이자카야 좋은 곳이 있는데 간단히 한 잔 더 괜찮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생각이 바뀔까봐 기분이 들떠서는 얼른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줌마와 저는 근처에 있는 이자카야로 갔습니다. 친구들이랑 이자카야도 종종 가봤는데 그곳은 엄청나게 고급져 보이더라고요. 안주도 엄청나게 화려하게 나왔고 무슨 이런 데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이자카야에서는 소주 맥주 대신 비싼 사케를 시켰고 맛이 깔끔하고 별로 세지 않구나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마셔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정신을 놓고 마시다 보니 갑자기 술이 확 취하게 됐고 조금만 더 마시면 필름이 끊길 만큼 취해버렸죠. 그런데 제가 주량이 엄청 세서 이 정도였지 아줌마는 이미 엄청 많이 취하셔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가야 할 것 같다고 아줌마를 계속해서 깨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만취해버린 아줌마는 정신을 완전히 놓은 채로 자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도 난감하더군요. 결국 저도 술이 너무 많이 취한 상태여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랬던 건지 일단은 아줌마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을 해봐도 그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를 정도인 걸 보면 아마 필름이 끊겼었던 것 같네요. 집으로 들어가서 아줌마를 침대 위에 눕혀드리고 저는 곧바로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있으니 조금은 술에서 깨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니 아무리 그래도 다 큰 남자 집에 여자가 와서 자고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묘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생각조차도 잠깐이었습니다. 감히 엄마의 친구한테 이게 무슨 생각이냐고 제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되었고, 개운하게 씻었으니 나가서 그냥 잠이나 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샤워를 마치고 자려고 하는데 아줌마가 이불을 덮지 않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불을 다시 덮어드리고 있는데 아줌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군요.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깜짝 놀라서 아줌마를 쳐다봤더니 아줌마는 술에 취한 척을 했었던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은 혀가 꼬인 목소리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너도 나한테 그동안 관심 있는 거 아니냐면서 매일 만날 때마다 힐끗힐끗 쳐다보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본 거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왜 나한테 매일같이 연락하고 나랑 노는 게 좋다고 했냐라고 물어보니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고는 우리 다 큰 성인이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솔직해지자고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만나는 게 너희 엄마가 알까봐 걱정되는 거면 비밀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제 마음을 숨길 필요가 전혀 없다고 느껴졌고 아줌마의 제안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줌마와 저는 남들에게는 비밀로 한 채로 연인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연인들과는 거리가 멀었고 달랐습니다. 아줌마는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챙겨주고 만나는 건 좋은데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쿨하게 보내주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제안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멍하긴 했는데 저에게는 전혀 나쁠 게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봤을 때 아무리 비슷한 또래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아줌마와 저의 나이 차이는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내심 마음이 걸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아줌마와 같이 다른 연인들처럼 즐겁게 홍대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말을 걸어서 돌아봤더니 대학교 친구 2명이 제게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서 친구들은 옆에 계신 분은 누구냐며 혹시 여자친구냐고 물어보길래 당황해서 멈칫하고 있는데 제가 당황한 걸 눈치채신 건지 아줌마가 여자친구는 아니고 아는 누나라고 말을 해버린 거죠. 그러자 눈치 없는 친구들은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인데 방해가 안 된다면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런 제안이 너무 뜬금없었고 황당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저와 그렇게까지 친한 사이가 아니었고 같이 수업 듣고 이름만 아는 정도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거절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하기도 전에 아줌마는 그러자고 대답을 해버렸고 너무 황당하게도 넷이서 다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친구들은 왜 같이 밥을 먹자고 한 건가 싶었는데 그 이유를 바로 알겠더군요. 그 친구들은 저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아는 누나라고 말했던 아줌마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정말 무슨 하이에나처럼 쉴 새 없이 번갈아 가면서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를 알면 관심을 끄겠지 싶었는데 나이를 알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들이대더군요. 저와는 무슨 사이인지 남자친구는 혹시 없는지 노골적으로 질문을 하더니 결국에는 술도 같이 마시자고 졸라대는 모습이 너무 추해 보였고 점점 열이 받았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 제가 나이 차이가 많다고 고민을 했던 게 전혀 문제가 될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어버린 거였죠. 저는 더 이상은 같이 자리를 하고 싶지 않았고 아줌마에게 카톡으로 그만 일어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줌마는 내일 일이 있어서 술은 못 마실 것 같고 그만 일어나야 할 것 같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제서야 아줌마에게 번호라도 알려주면 안 되냐고 집요하게 달라붙더군요. 아줌마는 제가 불쾌해하는 걸 알았기에 번호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알려준다면서 거절을 했고 그렇게 자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 친구들은 또다시 집요하게 번갈아 가면서 저를 찾아오더군요. 아줌마의 연락처를 알려주면 안 되냐는 말과 첫눈에 반했는데 소개를 시켜달라고 똑같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냥 더 이상은 상대를 하기 싫어서 사실은 우리 친형이랑 잘 되어가는 누나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는 않더군요. 그때 그 계기로 내 또래 친구들이 봐도 아줌마는 어려 보이고 정신을 못 차릴 만큼 매력적이구나라는 걸 다시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한 번은 아줌마의 집으로 놀러도 가게 되었습니다. 바닥은 온통 대리석이고 집 평수도 엄청 넓어서 진짜 잘 사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룸인 제 자취방보다도
아줌마 집에서 보내는 게 훨씬 더 좋았습니다. 사업을 하셔서 그런지 집에 좋은 양주도 종류별로 엄청 많았고 모든 가구가 고급스러워서 분위기도 좋고 왠지 부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줌마를 만나면서도 한참 뒤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알고 보니 아줌마는 SNS에서도 엄청 유명했었고 유명세를 타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했는데 그게 정말 초대박이 나서 돈방석에 앉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모든 걸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줌마가 옷을 왜 그렇게 세련되고 예쁘게 입는가 했더니 그 이유가 이거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평소에는 남들처럼 평범한 대학교 생활을 했고 절대 평범하지는 않지만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본가에서 연락이 왔는데 엄마가 요즘 들어서 몸이 조금 좋지 않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곧바로 잠깐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엄마 얼굴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그동안 잊고 있었던 죄책감이 한순간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속마음으로 아줌마와의 만남을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는 아줌마가 제게 연락을 해도 답장조차 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엄마 친구여서 멀리한 것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 이유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대학교의 선배 한 명이 점점 마음에 들었고 썸을 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선배랑 더욱 친해지고 싶었고 제 로망이었던 캠퍼스 커플까지 꼭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선 아무래도 아줌마와의 만남은 끝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로 이제는 아줌마와는 멀어져야겠다 싶었기에 연락을 무시하게 되었죠. 그러자 아줌마에게서 전화가 계속 왔었고 결국에는 아줌마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더군요. 얼굴을 보자마자 왜 연락이 안 되었냐며 무슨 큰일 있었는지 놀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주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했고 고향에 가서 엄마를 보고 있으니 죄책감이 들고 미안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걱정되는 표정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서 엄마가 혹시 알게 된 건지 물어보더군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했고 그냥 내가 마음이 좀 걸린다면서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줌마는 점점 기분이 나빠졌는지 네가 좋을 때는 실컷 만남을 가져놓고 갑자기 대뜸 이제 와서 죄책감이 든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하기 싫으면 말리진 않겠지만 대신 나도 비밀 지키기로 한 건 없었던 걸로 하겠답니다. 엄마가 가뜩이나 심장이 좋지 않은데 혹시라도 이 이야기가 알려지면 충격을 받진 않을까 걱정이 되었고 아줌마의 말도 이해가 됐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일방적으로 갑자기 연락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줌마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경솔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른 연인처럼 다투고 나서 화해를 하듯이 더욱 깊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또다시 아줌마를 마주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뺏기는 건 싫다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감정을 말하면 남주기는 아깝고 내가 갖기는 부담스러운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제 스스로가 너무 수치스러웠고 한심했었죠. 그때부터 저는 어중간하게 끝을 내려다 더욱 마음이 깊어졌고 그 이후로도 아줌마와는 예쁘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대학교 선배와도 꾸준히 썸을 타면서 만나고 있었죠. 나이대도 비슷해서 대화가 잘 통했고 뭔가 평범하고 풋풋한 만남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평범한 척 선배와 데이트를 했고 점점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결국 캠퍼스 커플이 되었습니다. 선배는 순수한 마음으로 장난치듯이 다른 여자 눈만 마주쳐도 가만 안 둔다면서 장난을 치는데 그 말에 거짓말로 대답을 하니까 왠지 마음이 더 무거워져서
아줌마와는 정말 만남을 끝내야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생각만 그렇게 할 뿐 결코 아쉬운 마음이 커서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죄책감은 커져갔습니다.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을 때도 그렇고 엄마와 통화를 할 때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안고서 대학교 선배를 만난 지도 한 달 정도가 됐을 때 술을 마시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조금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바라만 봐도 행복하고 좋은 건 맞는데 서로가 뭔가 맞지 않는 느낌이랄까. 아무튼 그날 그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는 아줌마와 여자친구가 조금씩 비교가 되기 시작하더니 확실히 제게는 아줌마와의 만남이 훨씬 더 좋구나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줌마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거짓말을 하면서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았기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실들을 전부 다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요즘 대학교 선배랑 사귀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만 만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죠.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돌아오는 대답이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줌마는 나는 괜찮다며 예쁘게 잘 만나라면서 응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질투를 하지 않아서 내심 서운하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된 거 나도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생각하고 만나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죠. 그렇게 저는 평일에는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했고 주말이면 아줌마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확실히 날이 가면 갈수록 드는 생각이 여자친구랑 같이 있을 때도 좋긴 하지만 아줌마랑 있을 때가 뭔가 더 마음도 편하고 여유로워서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한 학기가 끝나게 되었고 저는 방학 기간 동안 본가로 내려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천천히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보니 뭔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평범하지 않게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장학금은 이미 물 건너간 상태였고 저도 모르게 여자친구를 속이고 바람을 피고 있는 상태였으니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아줌마와의 만남이 먼저였지만요. 카톡, 메시지 내용을 봐도 두 사람은 참 많이 달랐습니다. 한 개의 카톡에서는 여자친구랑 달달한 장난을 치고 풋풋하게 대학생스러운 카톡을 나누는 반면 또 다른 한 개의 카톡에서는 언제 올라오냐 빨리 너랑 놀러 가고 싶다라는 식으로 할 말만 하는 식의 카톡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간에 여자친구를 보러 서울에 올라가면 여자친구랑 며칠 동안 데이트를 했고 본가로 내려오기 전에는 아줌마와 며칠 동안 데이트를 하다가 내려오고는 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저를 이해해주는 아줌마는 무슨 생각인 걸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 마음을 편하게 해줘서 뭔가 모르게 더 빠져드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현실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다 보면 엄마와 여자친구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누구한테 상담을 받을 수가 없다 보니 많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밀로 해야 될 엄마한테 도움을 받아야 하나 싶을 정도로 생각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고민만 앞서서 그런 질문을 하면 엄마가 갑자기 너무 충격을 받을까봐 말을 못하고 있죠. 착한 여자친구한테도 너무 미안하네요. 같이 있을 때면 늘 제 미래에 대한 걱정도 같이 해주고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착한 마음씨인데 제가 이렇게 뒤에서 엄마 친구와 놀아나고 있다는 걸 알면 절대로 저를 이해 못해주겠죠? 그런데 그걸 잘 알면서도 아줌마와의 만남은 이제는 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너무 정신이 나간 것 같고 파렴치한 걸 잘 알지만 끝내려고 생각도 수없이 해보고 시도도 해봤지만 이제는 제가 더 아줌마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아줌마를 더 좋아한다고 느꼈던 사건도 있었죠. 평소처럼 아줌마와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아줌마에게 카톡이 하나 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슬쩍 봤는데 어떤 남자가 주말에 여행을 가자고 하더군요. 그때는 너무 질투심이 나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뭐라고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자친구가 생긴 거 다 말해줬는데 왜 다른 남자 생긴 거 말 안 했냐고 따졌죠. 그러자 아줌마는 깊은 사이도 아니고 예전부터 알던 사이라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나는 걸 상상만 해도 너무 화가 나서 그날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없이 있으니까 어차피 같이 여행 갈 생각도 없고 안 만난 지 오래됐으니까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우리 서로 쿨하게 만나기로 했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냐면서 저를 달래주는데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역겨웠습니다. 저는 편하게 두 사람을 만나면서도 아줌마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생각에 질투를 하는 게 너무 이기적이었으니깐요. 심지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저를 달래주는 아줌마를 보면서 이제는 제가 더 아줌마를 좋아한다는 걸 인정하게 됐고 깨닫게 되었던 거죠. 아무튼 이런 답답한 마음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유튜브에 저와 비슷하다면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받고 좋은 답변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욕을 먹어도 마땅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정신없이 쓴 글이라 엉망진창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